네, 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호흡을 들어 마실 때, 들어 마시면 생, 나가면 멸, 마음속으로 생멸, 생멸,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생멸 호흡을 하는 것을 4단계, 호흡 4단계라고 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호흡, 들어 마시고 해보겠습니다. 4단계, 3회 시작. 네, 좋습니다. 자,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2페이지, 그래서, 불만이나 불행이라는 마음의 움직임으로 인해 업의 에너지를 증대시킨다. 그러니까, 화를 한 번 내면 화가 자꾸 계속 일어나요. 화 한 번 내면 자기 화 때문에 화가 자꾸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에너지가 증대된다.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쉽게 화를 잘 내고, 또 쉽게 무엇이든지 얻으려고 하고, 시비도 하고, 실패하면 막 자학도 하고, 기분 나는 대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선악이라는 것은 세속에서 말하는 선악과는 다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선악은 소극적이고 그런 어두운 마음을, 소극적이고 어두운 마음을 우리가 악이라고 합니다. 또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이고 밝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선은 자기 마음의 욕망, 혐오, 미망, 이런 것들 에너지를 키우지 않는 걸 말합니다. 키우지 않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다스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법국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국경이라는 경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16절에 선을 행하는 일에 주저하지 말라. 선을 행하는 일에 주저하고 있으면은 마음은 악을 즐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 선악이, 불교 관점인 선악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때 선이라는 것은 탐진치의 마음을 내지 않는 것, 그것이 선입니다. 자, 탐진치의 마음을 자꾸 내면은 그것을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욕망의 번뇌에 사로잡히면은 욕망의 번뇌 에너지가 마음에 깊이 자극을 남겨 습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탐진치의 삼독에 물들게 되면은 그 물감이 더욱 늘어납니다. 그래서 화를 한번 내면 화가 화를 부르고 화가 화를 불러요. 내가 화를 내면 다른 사람도 화를 내요. 그래서 화가 전염이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게 화를 많이 내는 그런 조직에 있으면은 여러 가지 싸움이 끝일 날이 없습니다. 집안에 화를 자꾸 내는 사람이 많으면은 도대체 가족 간의 불화가 막 일납니다. 그래서 그 화를 내면 좋지 않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튼 하고 싶은 다섯 번째 손익계산서의 주술이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많아 어느 것을 먼저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 필요 없는 에너지를 많이 흡입합니다.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몰라서 계속 망설일 때 쉽게 예를 들면 돈을 더 벌어야지, 벌면 벌어야 되는데 버리지도 않으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더 건강해져야지, 살 빼야지 하면서 사람 빼고 계속 하지요. 우리가 여러분들 살 빼야지 하면서 살 안 빼고 계속 더 먹잖아요. 운동하자 하려고 운동을 안 하고 하는. 그럴 때 더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더 인기가 있어야지 하는 생각은 억압이다. 인기 있으면 있는 건데 인기에 덧자를 붙여보면 더 억압이다. 덧자. 여러분 덧자를 하지 마세요. 더 하는 바람에 생각이 집착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욕망의 노예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11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욕망은부터 우리 두 분께서 소리를 맞춰가 읽어주세요. 욕심과 고통 때문에 스트레스가 원죄되어 가까운 곳에 있는 다른 욕망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네. 그게 뭐냐면 이 욕망은 보통 보면 욕망을 가지게 되면 이제 욕망을 이룰 수 없으면은 사람이 스트레스 받겠지요. 네. 예, 욕망이 너무 커요. 클 때 이루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때 고통이 오는데 그때 스트레스로부터 도피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우리들의 무의식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 욕망을 끝없이 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엄청난 고통을 쌓게 받는다. 그래서 엄청난 욕심과 그런 그 원망이라는 것은 미움이죠. 진심 어리석음, 썩냄 때문에 고가 쌓이게 되고, 탐진치 중에서 탐심과 진심 때문에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쌓인다 이 말입니다. 왜? 그것을 많이 발생하게 되면 고통이 오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스트레스가 원재료가 되어서 가까운 곳에 있는 다른 욕망으로 도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욕망을 이렇게 안 되면은 다른 욕망이라도 한번 얻어보려고 이렇게 마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로 욕망을 굴리면서 늘 예를 들어서 재물이 마음대로 충족할 수 없는 사람은 명예라도 얻으려고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명예욕은 얻었는데 명예욕을 잘 얻기가 어려워. 얻은 사람들은 또 재물이라도 더 버려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 말. 그런 식으로 다른 쪽으로 욕망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른 욕망이라도 더 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는 요런 게 하나 우리가 보고 소량포장이 좋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 빵집에 가면 빵을 엄청난 큰 빵을 우리가 먹기에는 저건 보면 살찔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상술로 뭐냐면 빵을 작게 만들어요. 작게 조그만하게 소량 포장을 만들어 가지고 딱 하면 이 빵은 작으니까 내가 먹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람이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요새 이제 사람들이 비만에 대한 경계심 때문에 살 빼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식욕은 많아요. 먹고 싶은데 살 빼려고 못 먹는단 말이지. 이때 이런 사람을 위해서 아주 작게 조그만하게 군것질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포장이 소량 포장이다 이런 것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맛있게 보이며 귀엽고 예쁜 작은 빵 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것을 보고 난 이렇게 작은 빵 포장이 좋아, 너무 많이 먹지 않아도 되니까 이렇게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참 절실한 일들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그 욕망을 보면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일단 먹고 싶은데 참아야 되겠다는 것이지. 왜? 살 빼려고. 그러나 먹기 싫다, 살찌는 것이 싫기 때문에 이 모순이 묶어져서 나온 것이 바로 소량 포장이라는 거예요. 소량 포장이 요즘 유행하는 이유는 빵이 아주 작게 이렇게 해서 나오더라고요. 조그만하게. 그 나온 것은 바로 우리 사람들 중에 먹고 싶기는 먹고 싶었는데 많이 먹으면 살찔까 싶어서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묘하게 그 사람들 마음을 충족시키는 어떤 상술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115페이지 위에 보면 욕망을 자극하는 물건이 가까이 있을수록 욕망이 더 증폭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식욕을 다스리려고 그러면 주변에 빵을 놔놔야 안 돼요. 먹고 싶었던 과자 같은 거 다 치워놔야 돼요. 다 치워놔야 되는데 막 거기에 조금 있으면 자기가 이제 말하자면 합리화시킵니다. 조금만 먹으면 되겠지 뭐.
요 정도는 안 괜찮겠나 이렇게 해서 조금씩 좀 떼먹다가 난 다 먹어버려요. 네. 특히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담배 끊기 위해서 할 때 참 온갖 그런 게 있습니다. 예전에 스님이 정말 담배 끊을 때는 명상을 해서는 바로 일시 끊었다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습관을 들여다보고 습관에 내가 지금 노예가 된다는 걸 알고 웃으면서 끊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끊었어요. 근데 그렇게 명상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실질적으로 담배를 사가지고 안 피우려고 가위로 담배를 끊었어요. 그래 휴지통에 넣었는데 저녁 되고 나니까 담배 피우고 싶어서 휴지통을 다 찾아가지고 담배를 피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뭘 끊는 거야. 또 담배 오다가 이제 담배 피우면 담배 안 피우다 하면서 담배를 산채로 버리고 왔어요. 나중에 저녁에 가가지고 왔던 길로 다시 가가지고 담배 주러 가는 거야. 그런 옛날에 웃지 못할 일들이 있어서 대학 다닐 때가 그러는가 봐. 내가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모든 습관이라는 걸 알고 습관의 장난인 걸 알고는 씩 웃으면서 바로 일시에 끊어져 버렸어. 담배 끊는 게 쉽더라고요. 그게 명상을 하니까. 자, 그래서 진실로 내 것이라고 할 아무것도 없는데 욕망이 어찌 내 것이라 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나의 것이 아니다 무하다 라고 정신을 바짝 차리면은 욕망이 달아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생각하는 자체가 내가 좋아한다는 이 생각, 음식에 탐하는 자체가 그 탐심 자체가 욕망 자체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 눈이 빵을 보는 순간 느낌을 일으켜 가지고 일어나는 하나의 생각이 불과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니다는 걸. 자, 115페이지 7번 자 봅니다. 성공했다고 느낄 때가 실현의 시작이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식에 여러분 주식 해봤습니까? 보사님 주식 안 해봤어요? 예. 그것도 참 우리 저게 보사님은 좀 해봤어요? 예? 좀 해봤느냐고요? 좀 해봤대요. 근데 우리 이보살님은 주식을 안 해봤으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희귀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사람 중에 희귀한 사람입니다. 대개 막 그 부인들 보면 주식 다 해봤다 그럽니다. 스님도 주식을 옛날에 해봤어요. 근데 이 주식을 해가지고 처음에 성공하면 큰일 난다 그래요. 주식을 해가 처음에 돈을 잃어야 된대요. 돈을 바짝 잃어버려야 주식을 안 한대요. 처음 해가지고 돈을 딱 따면은 그 딴 맛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답니다. 그게 몸에 싹 배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계속 주식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성공할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주식을 처음에서 성공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 그랬어요. 이렇게 행운을 얻으면은 자동적으로 욕망이 확장됩니다. 그래서 계속 주가에 신경이 써요.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일이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더 올라가 돈을 더 벌어야 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고통이 생깁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이 막 퉁 떨어지고 기분이 안 좋아요. 조금 올라가면 또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욕망을 더 부추기고 그 다음에 안 되면은 화가 막 납니다. 짜증나고. 그러면 번뇌가 아니라 이번에는 욕망이 아니라 썩냄의 화내는 건 썩냄이거든. 썩냄의 에너지가 전국되는 거라. 그래서 주식을 함으로써 욕망이 올라가고 또 화도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살님은 이 스미 보살님은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왜? 그 욕망을 일으키는 짓을 안 했으니까. 욕망을 일으키고 또 썩냄을 참 보통 분이 아니시네요. 존경합니다. 자, 아무튼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그 주식에 대해서 한번 열망했나면 옛날에 농촌 사람들이 소 팔고 막 논 팔고 와서 주식해서 망한 사람 많아요. 한때는. 또 한때 부동산에 또 열망을 해가지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난리를 피웠습니다. 뭐 지금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욕망들은 지나친 욕망들은 나중에는 큰 화를 자초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부동산이 가격이 다운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반토막 뭐 그냥 될 수도 있어요. 그때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만 돈 투자해가지고. 꼭 우리가 항상 영원하는 법이 있어요? 영원히 부동산이 계속 잘 되라는 법이 있나요? 그게 불교 시가로 보면 아니죠? 네. 예, 그건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것이 또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나친 투자를 했다가 돈이 잠기면은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그것 때문에 집안이 망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스님도 그런 사람들 많은 사람 상대를 했어. 쉽게 말해서 부동산 거지. 부동산에 투자를 다 해놔놓고 그것도 대출 받아가 해놨는데 올라갈 걸 알았는데 또 팔면 더 되는 줄 알았는데 안 팔려. 그래가지고 결국은 물거품처럼 돼가지고 지금은 빚만 쳐버렸어. 강남에 30억 부동산짜리가 있었는데 빚을 한 10억 내가지고 원래 자기 돈이 20억이 있었고 10억을 빚을 내가 했는데 어쩌니 그게 안 팔리니까 한 3년 만에 그 빚이 10억이 30억이 돼버렸어. 사채쓰고 하다가 보니까. 그래 다 팔고 나니까 집이 하나도 안 남고 오히려 빚만 더 졌어. 그 거지가 됐지. 그게 부동산 거지지. 그게 알고 뭐냐 말이야. 자기 살 집도 없어. 그래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한두 명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전재산을 갖다가 원래 투자할 때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돼요. 리스크를 갖다가 분산하기 위해서 부동산 뭐 얼마, 현금 얼마, 주식 얼마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서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올인해서 올인. 부동산이 제일 안전하다 해가지고 부동산에 올인했더니 부동산에 딱 묶여버려서 그 바람에 이제 낭패 난 거지. 예. 쓸 돈 못 쓰니까 빚 내야 되잖아요. 그 빚을 부르니까 또 조금 그 부동산 어떻게 해야 돼요? 담보를 해가지고 또 돈을 빌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부동산 안 팔리니까 또 담보를 해. 그래서 나중에 계속 담보를 다 빼먹고 나니까 나중에는 그 담보 갚을 돈이 안 되니까 부동산 팔아도 그 대출을 못 받으니까 나중에 빚져버려. 지금 그런 사람이 많아요. 자, 그런 걸 한번 보면은 역시 욕망이 지나친 욕망은 안 된다. 자, 116페이지 욕망이 정대되면 하고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 밑에도 읽어주세요. 이 단계가 되면 마음은 물론 신체에도 뭔가 알 수 없는 경직이나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이 에너지의 직결이 죽어서 굵은 에너지가 되고 연애 전쟁의 에너지가 작용합니다. 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욕망이 더욱 정대되면은 그 욕망에 더욱 사람이 집착을 하게 됩니다. 집착. 소위 우리가 사성제에 배웠을 때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라고 했어요. 고집멸도할 때. 그 집착이 됩니다. 욕망 때문에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계속 되면은 마음은 물론 신체도 뭔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우리 그 세포 하나 속에 있잖아요. 세포 하나 속에 그 마음에 우리는 마음이 머리만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세포 속에 마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세포 속에 마음이 하나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 세포에 인자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배가 고프면은 여러분 조금 전에 시계 올렸지요. 조금 전에 시계 올렸지요. 시계. 그렇죠? 네, 네. 예, 그 시계는 인위적인 시계잖아요. 근데 우리 배꼽 시계가 있어요. 배꼽 시계는 배고프면 배고프다 하면서 뭐가 얘기해요?
배가 얘기해, 배가. 신체가 네. 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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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래 하지요. 네. 배고프다고 신체가 반응을 해요. 마음이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배가 쪼르륵 쪼르륵 하니까 배고프구나 하면서 내가 배고픔을 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신체가 여러분 세포가 말하자면 그걸 느끼고 있죠? 네. 예, 중요한 겁니다. 세포가 마음을 욕망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세포 하나하나가. 세포 하나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체지요. 여러분 세포가 생명체입니다. 예. 세포 하나하나가 생명체인데 그 생명체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마음이 다 씹어져 있다. 그래서 마음 속에 세포가 심어져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근본 에너지가 되어서 이 에너지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은 에너지 결정이 되어서 근본 에너지가 되어 가지고 윤회를 하는 씨앗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행복은 욕망을 낳고 욕망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보면 욕망을 부립니다. 그러다 보면 집착하게 되고 집착이 또 하나의 에너지가 됩니다. 존재 에너지가 됩니다. 존재가 에너지가 뭐냐면 살고 싶어라 하는 생각이에요. 생명의 애착입니다. 존재 에너지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존재 에너지 집착 덩어리라 적어 놓으세요. 이꼬르 존재 에너지 이꼬르 집착 덩어리. 집착 덩어리요. 또 다른 말로 생명의 집착이에요. 그것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윤회라는 것은 계속 일어나게 돼 있다. 그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일어나냐면 바로 욕망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욕망 때문에 다시 태어나고 싶어라 이럽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윤회를 하지 않으려면은 만족해, 행복해 하고 작은 것에도 계속 감사하면 돼요. 그래, 이 정도 하면 만족하다 하고 만족을 자꾸 하게 되면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부족한 것이 계속 부족하다고 이렇게 아우성하고 뭐든지 아이고 모자란다 하고 계속 이렇게 부족한 걸 하게 되면 그 때문에 자꾸만 더 그걸 가지려고 다음 생에 태어나서라도 그 충족을 한번 해보려고 자꾸 태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고통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만족해하고 이렇게 하면은 고통에 끌려 들어가지 않게 되고 더구나 그 욕망이 불꽃이 튀겨져서 에너지 덩어리로 뭉쳐지지 않게 된다. 그래, 욕망의 덩어리가 뭉쳐져서 에너지로 탁 집착 덩어리가 되어버리면 그것이 윤회의 씨앗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릇된 행복을 가지고 욕망, 집착, 존재 에너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117페이지 분노에 대한 오늘은 주로 이제 탐진치 만의견 중에서 탐심에 대한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썩냄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탐심을 줄이는 방법은 아까 전에 마지막으로 탐심 줄이는 방법 많이 있지만 특히 내가 그 작은 것에도 만족을 하자는 겁니다. 작은 것에도 만족하는 삶이 탐심을 줄이는 굉장히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앞으로 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탐심은 마지막에 만족하다.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끼는 그런 것을 자꾸 해가야 탐심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윤회를 하지 않는 하나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만족하라 그랬지요. 내가 하는 작은 일에도 만족해라. 내가 하는 이런 일에도 만족해라. 더 하는 생각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자, 공부 잘 들었습니까? 예, 강의 잘 들었죠? 그러면 합장하시고 다 같이 오늘 우리 3기를 안 했어요. 제일 중요한 3기를 안 했으니까 3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귀불양족존 귀법이역존 귀성 중중존. 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다 합장하시고 마지막으로 마하반야바라밀로 인사 맺겠습니다. 다 같이 마하반야바라밀. 예, 좋은 한 주,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스님도요. 예, 감사합니다.